되겠고 제대로 된 어떠한 주가의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LG 디스플레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 동향 주요 이슈들 나온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참고 영상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1%대의 하락 흐름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거래량 100만 주 정도로 대체적으로 최근에 좀 한산한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더 빠지지도 반대로 크게 올라가지도 않는 그런 영역에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장 전반적으로 1%대의 약세 흐름들을 보이는 시장인데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들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들을 보이는 종목들이 눈에 많이 좀 띄죠.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좀 약세 기조가 코스닥도 그렇고 좀 이어지는 그런 이제 오늘 흐름이 되겠고요. 오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오늘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은요, 시장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인지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오늘의 하루가 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뭐 아시겠지만 LCD하고 OLED 패널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해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호실적, 연간 기준으로 흑자로 전환되는 호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뭐 이 부분들은 그동안에 이제 LCD 패널 가격이 상승을 해왔었고, OLED 부분에서의 어떤 흑자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어떤 실적의 추정치나 이런 부분들이 올해 29조 원 정도 매출액, 영업이익 2조 7천억 원, 순이익 1조 5천억 원 정도가 예상된다라는 게 시장 전반적인 평가가 되겠고요. 전반기까지 달려온 현재로서는 충분히 뭐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3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매출액은 7조 9천억 원에 영업이익 7,90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 요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찌된 일인지 3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4분기, 그 다음은 내년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는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감소하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봐도 올해 실적을 정점으로 해서 내년에는 조금 올해보다는 감소하는 실적이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이제 추정치가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는 이제 LCD 패널 가격의 어떠한 이제 하락세가 그런 이제 LCD 패널 가격이 좀 하락하는 부분들이 수익성의 악화를 좀 가져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해서 이런 이제 부분들이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올해 벌어들이는 이익만 놓고 이야기를 해도 지금 이제 시총이 7조 2천억 원밖에 안 하거든요. 7조 2천억 원인데 올해 만약에 진짜 1조 5천억 원의 순이익을 만들어낸다면 PER이 5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진짜 15조는 가야 어떻게 보면 적정 평가가 된다. 최소 PER 10배 잡고 하면 한 15조 정도는 가야 맞는 건데, 저 기준대로라면. 근데 지금 뭐 거의 PER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5배 수준도 채 안 되는 거죠. 5배 수준도 채 안 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싸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제대로 된 어떠한 주가의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PBR이나 이런 부분들도 0.56배, 보통 이제 1보다 비싸면 어떻게 보면 청산가치보다 좀 더 위에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1보다 약하면 이 기업을 지금 당장 팔아도 이 기업을 팔아도 지금 주가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가격에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1을 기준으로 보는데, 지금은 청산가치, 이 기업을 지금 당장 다 팔아도 청산가치보다도 밑도는 주가의 어떤 이제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뭐 이 흐름들, 16년도에는 뭐 나름 또 그래도 실적도 있었던 그런 이제 흐름인데, 이 시기에도 2016년도에도 보시면은 뭐 그래도 매출, 이익 이런 것들 좀 잘 나왔죠. 근데 이때보다 지금 올해 더 이익을 많이 만들어내는데도 주가는 2016년도 수준에 머무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PER, PBR이나 이런 부분들은 근데 과거부터 1배 미만이었네요. 예, 뭐 이거는 뭐 고질적인 그냥 이제 저평가 종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PER만 놓고 봤을 때 올해 수익 비율 대비해서는 확실히 좀 저평가 영역에 있다. 내년에 이익이 좀 줄어들고 한다고 해도 역시나 이제 PER이나 이런 부분들 추정치가 내년에 6배, 5배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내년에 이런 이익을 만들어낸다면 이 기준으로 봐도 이익이 좀 감소한다고 쳐도 저평가 영역에 있는 거는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떠한 이 재평가 영역에 있고 주가의 어떠한 이제 저평가 영역에 있고 주가의 재평가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시장에서 그렇게 평가를 안 해주는 거죠. 뭐 시장에서 이 종목에 대한 어떠한 이제 평가가 박한 거죠. 그거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종목이 어떻게 하면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주가의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당장에서 막상 딱 떠오르는 건 애플카밖에 없어요. 애플카 이슈 속에서 뭔가 주가의 재평가의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지금은 기대감인 거죠. LG그룹하고 협력을 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기업하고 협력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대감인데 애플카와 어떠한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면 그런 부분에서의 주가의 재평가는 굉장히 또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주가 떨어지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LCD 패널 가격 하락 때문인 거. 오늘도 아침에 뉴스나 이런 것들 딱 보는데 처음에 딱 눈 들어오는 게 이거더라고요. LCD TV 패널가 석 달째 내림세. 9월에도 전 제품 하락.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고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7개월 전 가격 수준으로 LCD 패널 가격이 떨어졌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형 패널의 하락폭은 좀 적기는 한데 32인치 패널이나 이런 것들은 뭐 좀 하락폭이나 이런 것들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고 7개월 수준으로 이제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2분기 컨퍼런스 콜을 할 때 거기서 이제 이야기 나왔던 게 뭐냐면 이 LCD TV 패널 대형 LCD TV 패널의 매출 비중이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어요. 물론 15%가 작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크다 이렇게 보기도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죠. 그래서 그때 나온 이야기가 LCD 패널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이제 TV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IT 기기나 이런 쪽으로 많이 좀 전환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LCD TV 패널 매출 비중이 15% 수준으로 좀 줄어들었다라고 했거든요. 요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과도하게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뭐 과도하게 좀 떨어진 것 같고 사실 뭐 매출 비중이 뭐 적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큰 건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올 한 해 이제 OLED 하반기에 OLED에서의 흑자 전환 기대감도 좀 큰 상황이고 요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시장은 LCD 패널 가격 하락에만 초점을 맞춰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의 이유로 이제 삼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시간을 녹여가는 뭐 그런 자리가 되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업도 저평가돼 있고 뭔가 이제 LCD 패널 매출 비중이 15%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냐, 주가 언제 가냐 이럴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전반적인 이 회사의 본업 또는 기본적인 내용, 가치 이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니고 방향성이 구대기예요. 방향성이 하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 온갖 호재를 갖다 붙여도요 주가가 이 방향성에서는 올라서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결국엔 이 흐름에서 벗어나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호재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를 재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게 LCD 패널 가격 하락으로 인한 주가의 조정은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요새는 이제 패널 가격 떨어졌다고 해도 주가가 뭐 크게 안 밀리죠. 그게 이제 한 19,000원 정도의 지지 구간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위로는 이제 22,000원 정도의 저항대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안에 좀 갇혀 있고요. 올라가면 22,000원, 내려오면 19,000원 정도 사이에서의 단기 박스권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체적인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이제 하락 추세이거든요. 이런 이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 이 흐름에서 좀 빨리 벗어나야 되겠죠. 이 흐름에서 좀 빨리 추세 전환을 해야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탄력적이고 어떤 움직임을 강하게 가져갈 텐데, 이 기조 안에서는 어떤 이제 큰 상승이나 흐름들을 가져가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뭐 못 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물론 이제 주가가 못 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 특히나 뭐 공매도나 대차장고나 이런 부분들도 주가를 못 가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인 거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진짜 많이 줄었어요. 17,000주. 이제 여기서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또 확 줄었다는 것도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오늘 흐름에서의 어떤 공매도 동향 보면 오늘도 공매도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보통 한두 호가의 공매도 있는 날 여기에 막 몇만 주, 몇십만 주씩 깔려 있는데, 오늘 이 흐름으로 보면 오늘도 공매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있어도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대차장고나 이런 부분들도 최근에는 더 이상 늘진 않아요. 보시면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들 보이죠. 대차장고, 주식을 빌려가는 거하고 갚는 건데, 요새는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대차장고가 다시 급증한다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또 하방 압력을 받겠죠. 이 밑으로 떨어지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좀 답이 없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19,000원 정도의 어떤 지지 구간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서서히 좀 모색하고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결국 애플카나 이런 부분인데, 오늘 애플카 쪽에서 나온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뭐 또 애플카 출시 제동 권리나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총 책임자가 포드로 전격 이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단기 악재로 볼 수 있는데, 뭐 이 사람 하나 갔다고 해가지고 뭐 애플카가 안 나오고 이럴 거는 아니겠지만, 저런 부분들은 좀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이제 어떤 뉴스가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또 아이폰 이제 출시 다음 주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들도 이 아이폰 13에 OLED 패널을 공급하는 회사가 LG 디스플레이하고 삼성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다음 주 14일 날 애플이 아이폰 신작을 공개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단기적인 어떤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파는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외인들과 기관들은 팔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보였다는 점이 조금은 특이하긴 하네요. 뭐 이 부분들이 연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안 나와야 되는데, 하루 사고 뭐 더 많이 팔아버리면 역시나 아직까지는 매도의 기조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수급적으로는 조금 더 확실한 어떤 이제 매수 시그널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더 반등의 시간은 좀 뒤로 미뤄야 되겠죠. 그래서 뭐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서의 어떤 이제 뭐 위안을 좀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주식은 뭐 더 떨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니까, 19,000원대를 기점으로 한 바닥을 형성을 하고 외바닥 반등이 한번 뭐 눌렀다가는 흐름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추후에 뭐 22,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기술적으로 반등의 여력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입장이라서, 시간을 좀 들이더라도 지금은 팔아야 될 때는 아니다. 들고서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시간을 좀 녹여가는 그런 이제 구간에서 LG 디스플레이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공매도 많이 나간 거, 대차 많이 나간 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주가가 올라갈 때는 쇼 커버링 하면서 막 매수세로 들어오면서 이제 또 주가를 또 끌어올리는데 또 하나의 일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대차장고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 공매도가 더 급증하지 않는다는 점은 LG 디스플레이의 입장에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번 상황 계속 지켜보고요.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7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일 마감된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시황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댓글로서 쭉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락하면 또 하락한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 댓글 리딩을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주식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무료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테마주 검색기 클릭하시면은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PC 버전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PC 버전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다운로드,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주 검색기는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고요. 그날 급등하는 테마가 무엇인지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그날 시장의 주도주가 무엇인지를 한눈에 파악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어플이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주식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